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실무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회사는 주식회사 바람전자이고요. 기계장치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회계기간은 2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하는 법인입니다. 바로 일반전표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월 15일 날 7곡에 거래처 항상 체크 꼭 해 두시고,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2,300만 원 중 300만 원은 면제를 받았대요. 면제를 받고 2천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면제 받으면 뭐라고 하죠? 채무, 면제, 이익. 네,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쵸? 네, 자, 우리 백데이터 설치 다 하셨죠? 백데이터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셀파 카페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퀵서치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퀵서치로 사용을 할 거니까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퀵서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일반 전표 입력해야 되니까 일반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매입 매출 전표 가시고 싶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매입 매출 전표도 또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단축키로 퀵서치 기능을 사용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놓고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5일 날이고요. 03월 15일 날. 그럼 외상매입금 오늘 갚는 거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7곡 2,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채무, 면제, 이익이 3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에는 거래처 반드시 걸어 주셔야지 되고, 면제받았다라는 이 면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4월 5일 날 거래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온전자의 상장 주식 100주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100주를 주당 13만 원이다 라 그랬으니까 1,3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금은 수수료 26만 원과 함께 그랬어요. 수수료는 우리 반드시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900번대를 사용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 ESC 눌러주시면 일자로 가고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월로 가요. 그러면 04월 05일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26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4월 30일 거래이고요. 총무부 회계부서 직원의 급여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급여 계정,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하기로 하며,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급은 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상여는 상여금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급여, 그리고 상여는 상여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직전월에 지급한 가불금은 선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가불금은 선급비용 계정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직전월 가불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가불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급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모두 다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공제 합계라는 게 있으니까 합계 중에 가불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83만 9,210원만큼이 예수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금의 금액을 요만큼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전표에 4월 30일 ESC 하시고 30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는 차변의 급여, 총무부서니까 800번대를 사용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800번대 급여는 42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상여금, 상여금도 800번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가불금을 먼저 할까요? 가불금, 우리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선급 비용. 그래서 선급 비용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공제 합계 예수금 83만 9,210원 만큼.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지금 문제상에서 급여와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하기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멘트가 없더라도 상여금이 나오게 되면 상여금은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6월 20일 날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겁니다. 1,20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요만큼의 돈을 받으면 되겠죠. 전액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자기 주식은 항상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상대 계정의 잔액을 먼저 1순위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1,000만 원짜리를 1,200에 처분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1순위 먼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메꿔주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돈이 남으면 2순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지금 이익이 200만 원이 생겼을 거니까 이익이 200만 원만큼이 생겼으니까 처분 손실을 얼마 메꿔요? 50만 원만큼 메꿔주고 나면 처분 이익은 150만 원만큼이 생기게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날짜는 6월, 월이 또 바뀌었어요. ESC 방향키 왼쪽 06월 20일 날 대변에 자기 주식이 1,0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의 보통 예금은 1,2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양수로 200만 원이 생겼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써야지 되는데 우리는 손실을 먼저 얼마? 50만 원을 메꾸고, 그래도 돈이 남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또 월이 바뀌었네요. 7월 19일 날. 신축 중이던 사옥이 완공되어 사용 승인 및 등기 완료되었으며 입주를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건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건설 중인 자산에 기재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1,0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보통 예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을 뭘로? 건물로 대체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으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만큼 보통 예금 나가게 되니까 건물은 이제 취득세 포함해서 5억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전표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7월 19일 날. 7월 19일 날 그럼 우리는 차변에 건물이 생기겠죠. 5억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건설 중인 자산은 5억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1,00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우리 회사는 아미전자에 해당하고요.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2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법인입니다. 자, 첫 번째 일반 전표 문제서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 15일이고요. 자,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단축키를 사용할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 이렇게 치시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거니까 메인 프로그램은 아래로 조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날 정기예금 2억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하고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답니다. 그리고 확인증을 수령을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원금이 2억 원이고요.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세후 이자는 세금을 낼 거니까 우리가 내야 될 세금, 여기 있는 세금의 합계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이 세금은 미리 내는 세금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처리하면 돼요? 선납세금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선납세금, 정기예금, 이자 수익. 그럼 나머지 차감 지급액, 요만큼이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 일단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대변에 정기예금 2억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2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통예금에 입금되기 때문에 차변에 선납세금 30만 8천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이제 3월 15일 날이 되겠고요.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0만 원을 결의했대요. 현금 배당 1,000만 원. 그리고 이익준비금 10%를 적립하였다. 지급은 자금 사정에 따라 결의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주어져 있고, 잉여금을 처분한다라는 얘기는 원래 2월 이익잉여금은 대변에 있어요. 자본 항목이니까 대변에 있었고 어디로 없어져요? 차변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차변으로 2월 이익잉여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3월 15일이니까 ESC 한번 눌러주시고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월로 가요. 그러면 03월 15일 날. 그럼 우리는 차변에 대변부터 쓸게요. 왜냐하면 합계를 또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 배당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익준비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이 1,100만 원이 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에서 자본을 검색을 해서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자본에서 마지막 단원에 자본이 증자, 감자, 자기주식,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하는 것을 조금만 학습하시면 아주 쉽게 풀이하실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5월 10일 날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주식회사 패션화에서 5월 1일 구입한 작업복에 대한 미지급금이라고 했고요. 미지급금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그런데 움직임전자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배서 양도하게 되면 거래처가 서로 달라진다. 그래서 첫 번째 미지급금은 패션왕이고 그 다음에 받을어음에 대한 것은 움직임전자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차변에 날짜는 5월 10일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05월 10일 날 우리는 차변에 미지급금 패션왕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받을어음, 이번엔 누구예요? 움직임전자.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월 2일 날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업부 직원의 퇴직연금 상품 확정 기여형이라고 했어요. 확정 기여형은 우리가 회계 처리 무조건 뭘로 처리해요?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영업부니까 우리 800번대 써주셔야 되겠고, 연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법인 통장 잔액 부족으로 인해 200만 원은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200만 원은 개인 통장에서.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것은 3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예금은 300만 원만큼이 빠져나갔을 거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가수금에도 거래처 대표이사 박정자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합니다. 이 돈은 다시 회사가 지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처 표시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자, 날짜는 6월 2일이에요. ESC 방향키 왼쪽 06월 02일 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에서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은 3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대변에 나머지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없어요. 그러면 박정자, 네, 이렇게 찾아서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채무, 가지급금, 가수금, 거래처 걸어 주셔야지 된다. 원래 가수금은 원인 모를 돈이 입금이 됐을 때 가수금 처리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거래처를 안 걸지만, 이렇게 대표자가 돈을 썼을 때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표기를 해 주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은 6월 30일 날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일용직 근로자, 영업부 일용직 근로자, 우리 뭐라고 하죠? 잡급, 그쵸? 네, 그래서 일당 8만 원, 고용보험 720원. 그런데 고용보험은 우리가 회사가 갖는 돈이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돈이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ESC 30일 우린 차변에 잡급 800번대입니다. 8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예수금이 72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회사는 주식회사 마루상사로 되어 있고요.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백데이터 다 설치 다 하셨죠? 네, 마루상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바로 1번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 자, 날짜는 1월 31일이고요. 1월 31일. 자, 다음에 상환 내역을 보고 마지막 회차 납부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랬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한다. 장기 할부 대금은 장기 미지급금 대성 캐피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거. 그래서 마지막 미상환 금액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마지막 회차를 납부를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회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월, 그래서 원금은 80만 3천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가 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 두 개의 합산금액 87만 2천 원을 네, 오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일반 전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퀵 서치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저는 이제 프로그램은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조금 줄여놓고 날짜는 1월 31일, 01월 31일 날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먼저 쓸까요? 87만 2천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했어요. 그쵸? 장기 미지급금 대성 캐피탈.
금액은 80만 3천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2월 15일이고요. 날짜는 너무 중요하고, 자, 판매, 거래처 대표와 식사를 했어요. 거래처 대표와 식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거래처하고 간이 영수증 받았고, 뭐 크게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반 전표에 날짜는 자, ESC 방향키 왼쪽 02월 15일 날 우리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영업부니까 800번대 3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3만 원 출금 전표 끊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15일이고요. 5월 15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O형 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잔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했어요. 잔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그랬고, 잔금 지급일에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 그러니까 2천만 원만큼이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금 200만 원, 여기다 써드려야 되겠다. 자, 우리 이게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거니까. 그리고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전표 다시 날짜는 ESC 05월 15일 날. 그럼 우리는 차변에 임차 보증금 중요한 거 임차 보증금에도 O형 빌딩 거래처 쓰셔야 합니다.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 여기도 마찬가지 O형 빌딩 그래서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30일이 되었고요. 9월 30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그랬어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그랬으니까 우리는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2억 원에 매입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자, 일단 보통예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랬고 취득세 800만 원 그랬으니까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억 800만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우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니까 자, 우리 날짜는 ESC 방향키 왼쪽 09월 30일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 2억 80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은 2억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현금으로 800만 원만큼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11일이고요. 10월 11일. 당사가 보유 중이던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이다. 라고 그랬고, 1,300만 원에 처분했어요. 1,300만 원에 처분했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3월 18일, 24년 3월 18일에 1,150만 원에 취득한 것이고 그리고 전기말 공정가치 1,220만 원입니다. 1,220만 원. 그러면 전기말 공정가액이 우리가 말하는 장부가입니다. 장부가.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24년 03월 18일 날 1,150만 원에
취득이라는 걸 했어요. 취득을 했고 24년 12월 31일 날 1220만 원에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70만 원만큼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70만 원만큼이 생겨 있다. 그러니까 이 평가 금액은 장부가라고 아까 설명드렸고, 장부가.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 손익유계액으로 70만 원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처분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처분을 하게 되면 항상 장부가로 나가는 거예요. 장부가로. 그래서 장부가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처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소멸해야 합니다. 처분 시, 이 옆에다 또 처분 시 반드시 소멸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변에 있었던 거니까 어디로? 차변으로. 차변으로. 장부가는 당연히 대변으로 빠져나갈 거고 돈은 1,300만 원만큼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비교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꼭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는 10월 11일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10월 11일 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가게 됩니다. 투자 자산이니까 178번 쓰셔야 합니다. 위에는 당좌 자산, 아래는 투자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짜리가 나가요? 1220만 원짜리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먼저 항상 70만 원이 소멸해야 하고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우리는 1,300만 원을 받았어요. 맞죠? 그러고 났더니 150만 원이다 라고 하는 대차 차익이 나왔거든요. 양수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1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검토를 해볼게요. 자,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토하는 과정은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처분가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취득은 1,150만 원이고 그리고 처분은 1,300만 원이죠. 그럼 결국 1,150만 원인 걸 1,300에 처분을 했으니까 15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이익은 처분 손익은 취득가랑 처분가의 차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표에 15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나왔으니까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회사는 주식회사 아미전자 그리고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회계기간은 20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서부터 조금 빠르게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계정 과목이에요. 전량 매도하여 매매대금 14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자기 주식 문제를 풀게 되면 항상 시산표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관련 계정 그러니까 이걸 제가 우선 적용 계정 과목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이면 지금 150만 원에 취득한 것을 140만 원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10만 원만큼의 손실이 있죠. 그러면 처분 이익이 있는지 이익부터 확인 후 문제를 풀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이 있으면 처분 이익으로 먼저 상계 처리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2월 15일 날이고요. 2월 15일 날이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먼저
확인 02월 15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지금은 없지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 풀어주셔도 됩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가겠죠. 자기 주식 항상 취득원가로 나가는 거니까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은 14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처분 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손실을 확인한 후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 자본 계정 과목들은 무조건 시산표를 항상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월 10일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죠? 우리가 급여 지급 시 뭐라고 했어요? 예수금 대신에 지방소득세 포함해야 하니까 220만 원이 되겠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 전표에 5월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05월 10일입니다. 10일 대변에 보통예금 22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차변에 우리는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6월 30일 자금 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 유상증자, 그리고 주식을 발행을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보통주 5천주 주당 6,000원에 발행을 했고요. 대신에 액면은 5,000원이에요. 액면 금액만큼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자본금. 그럼 5천주 액면이 5,000원이니까 자본금은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먼저 체크 조금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6,000원씩 발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3,000만 원이 들어오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조회하여 이렇게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얘기는 자본금이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자본금이 움직이면 얘도 마찬가지 우선 적용 계정 과목 확인, 반드시 시산표에서 확인. 그래서 지금도 2,500만 원을 우리가 3,000만 원에 발행하게 됐으니까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그쵸? 초과금인데 일단 우리가 먼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시산표에서 조회하셔야지 됩니다.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적용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6월 30일이고요. 자, ESC 06월 30일. 자, 컨트롤 엔터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06월 30일 현재. 그러면 자본 계정으로 가면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200만 원이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자, 잠시 아래다가 내려놓고, 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2,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은 3,000만 원. 그러면 원래 500만 원만큼이 남았으니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우리 뭐가 있었다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만큼이 있었어요. 200만 원. 그럼 나머지가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나머지가 초과금.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시산표에 가셔서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잔액이 있죠. 그런데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계정 과목은 동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제가 문제를 잘못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0일 국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네, 그럼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8월 20일 ESC 08월 20일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 네, 거래처는 국민은행.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날 판매부서 직원들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어요. 우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우리 뭐라 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하죠. 6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다시 들어가셔서 9월 30일, 09월 30일 우리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6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6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우리전자이고요. 우리 회사 이름은 우리전자이고 회계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서부터 바로 들어가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주식회사 전산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이자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 27만 5천 원을 차감했다 이랬어요. 그렇죠? 이자 수입이라 그랬고요. 이자 수입이니까 이자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감한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머지 72만 5천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그러면 총 이자 수입은 총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7만 5천 원은 원천징수를 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일반 전표 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퀵서치 나오게 되고 일반 이런 식으로 자음만 입력하셔도 일반 전표 입력을 불러오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불러와지면 조금만 창을 줄일게요. 자, 이제 우리 메인 화면은 밑으로 조금 갖다 내려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01월 15일 날 이자 수익은 대변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자 수익 100만 원. 그중에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27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25일이고요. 자, 통신판매업 신고하면서 등록면허세라 그랬어요. 등록면허세 뭐라고 하면 되죠? 세금과 공과, 그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45,500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에 ESC 하시고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월로 갑니다. 05월 25일 날 그럼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 45,5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45,5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월은 8월 30일로 바뀌게 됐고요. 토지 공정가치 700만 원을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았다. 증여받으면 우리 뭐라고 하죠? 자산수증 이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취득세 어떻게 해야 되죠?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취득세는 지금 토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28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ESC 방향키 왼쪽에 08월 30일 날 우리는 차변에 토지가 생겼어요. 그렇죠? 토지 생겼는데 728만 원만큼 그러니까 취득세는 토지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니까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지급한 게 28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700만 원은 우리 자산 수증 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단기 투자 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주당 5,000원씩에 매입했으니까 500만 원어치가 되겠죠. 매입 수수료 15만 원. 우리 수수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반드시 9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일반 전표. ESC 방향키 왼쪽 09월 12일 날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 쓰실 때 반드시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해서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9월 30일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이라 그랬고요.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자는 67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67만 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ESC 30일 같은 월이니까 그러면 차입금을 상환을 하는 거니까 우리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7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67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는 오기전자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 및 도소 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회계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월 25일 날 주감전자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만 원 중 원천징수 세액 41만 2,500원을 차감한 잔액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천징수는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다라고 나오게 되면 원천징수는 무조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원천징수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대금 지급 거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처리해요? 예수금. 그러니까 대금 지급 거래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급여. 그쵸? 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당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금을 받는 거래. 받는 거래에서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 우리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 개정 과목은 선납 세금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자를 받아야죠. 그렇죠? 받는 거래의 원천징수 세액은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선납 세금으로 처리한다. 선납 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설치 다 하셨죠? 그쵸?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전표에 자, 01월 25일 날 우리는 대변에 이자 수익이 생겼어요. 얼마가? 150만 원이.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 41만 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변에 보통 예금이 입금되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1일 거래이고요. 제조부라고 했고요. 급여가 보통 예금에서 지급되었다. 임금과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기하기로 하며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임금과 상여금. 지금 이 부분은 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식대 이렇게는 묶어서 임금이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제합계를 우리 뭐라고 한다? 예수금이라고 한다. 공제합계를 예수금이라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지급 총액은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2월이니까 ESC 한번 눌러주시고 방향키 왼쪽 02월 2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임금 500번대가 되겠죠. 임금은 3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상여금 500번대 상여금 우리 얼마예요?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예수금 원천징수한 금액은 35만 5,720원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월 15일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고 자산이 판매가 아닌 출고 거래는 반드시 적용
8번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쵸?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된다. 자, 우리 4월 15일 ESC 방향키 왼쪽 04월 15일 날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제품이 나갔는데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원가로 100만원 차변에 기부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판매가 아닌 거래는 무조건 적요 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7월 1일 주식회사 성남으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수령한 아래의 약소금, 수령한 약소금 무슨 어음이에요? 받으러음. 맞죠? 받으러음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했어요. 은행에서 할인했어요. 그러면 할인료 50만 원을 우리는 뭘로 처리해야 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것 자체를 매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은 총 1,000만 원이 되겠고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할인료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로 또 ESC 방향키 왼쪽 07월 01일 날 우리는 대변에 받으러 누구 거예요? 성남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면 되겠죠? 네. 자, 8월 15일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 금액 180만 원이라고 했고요.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취득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당 회사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며 그랬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만기 보유 증권. 이 만기 보유 증권 취득하실 땐 항상 공정가치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들어오도록.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구입시,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지금은 차량 운반구 구입시,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제 매입 국공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제 매입 국공채는 나오면 무조건 액면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이 무조건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0인데 액면이 180이고 공정가치가 80이니까 100만 원만큼의 차액이 발생을 했죠. 이 차액이 100만 원만큼이 생겼으니까 100만 원은 우리가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도 설명드려 있고 제가 조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날짜는 8월 15일. 8월 15일. 그럼 대변에 일단 우리는 보통예금이 180만 원이 나가요. 18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할 금액이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무조건 181번 쓰셔야 합니다. 124번은 단기간 보유하고 있는 만기 보유증권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우리가 쓰는 만기 보유증권은 항상 두 번째 있는 만기 보유증권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제 매입 국공채,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는 금액은 항상 이 차액만큼을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상사시고요.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회계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기본 정보 확인하셨고요. 자, 우리 바로 일반 전표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0일이고요. 당사는 LS의 상장 주식 500주를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주당 4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 수수료 2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하였다. 수수료는 우리 반드시 몇 번대? 900번대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500주 그리고 4만 원씩이니까 2천만 원인가요? 그쵸? 5, 4, 20, 2천만 원만큼.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열으셔서 03월 30일 날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몇 번대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월이 바뀌었고요.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철거 당시 건물의 취득가액은 3억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억 5천만 원이며 건물 철거 비용으로 8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출하였다. 철거 비용은 간이가세자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가산세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철거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취득 시 구건물 철거비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초가집이 한 채가 있어. 그래서 그 초가집을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땅을 사는데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입니다. 결국 회계 처리를 토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처럼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서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플러스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날짜는 7월 13일 ESC 한번 눌러주시고 방향키 왼쪽 그러면 07월 13일 이렇게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자,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대변에 일단 건물이 없어져요. 건물은 3억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203 감가상각 누계액이 2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철거 비용이 보통 예금으로 800만 원만큼 빠져나갔죠. 그래서 원래는 5천만 원 손실인데 800만 원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5,800만 원만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철거비는 항상 토지 취득할 때 구건물 철거할 때는 토지, 그 다음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부 공장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그러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 납기의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100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자, ESC 7월 26일 날 우리는 차변에 517번 세금과 공과가 되겠죠.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0일 신축 중인 본사 건물에 건설하기 위하여 자, 8월 30일은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장기 차입금의 이자지만 이자 비용을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ESC 08월 30일 우리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2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로 또 월이 바뀌었네요. 그쵸? 12월로 월이 바뀌었고, 격리부서 직원의 직무교육 목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 후 강의료 80만 원에서 교육에 대한 강의료, 우리 강의료, 우리 뭐라고 하면 되죠? 교육훈련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원천징수한 26,400원. 그래서 원천징수세액 26,400원은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예수금.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격리부서라고 나왔는데, 격리부서가 제조부에도 격리부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번대, 800번대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800번대로 처리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겠지만, 격리부서라는 자체가 제조부 공장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번대, 800번대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ESC 12월 11일 우리는 차변에 교육훈련비, 저는 800번대로 쓸게요. 800번대 80만원. 그리고 대변에 원천징수 했으니까 예수금 26,40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미래테크고요. 그 다음에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회계기간은 20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기본 전제로 25년도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서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월 20일 원재료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 날짜는 1월 20일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금은 2천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은 3월 20일이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불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회사가 미래테크니까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우리에 해당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에 날짜는 01월 20일. 그럼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우리 차변에 뭐라고 해요? 성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우리 해주시면 되겠고, 계약금 아까 2천만 원 확인되셨죠?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날 영업부서라고 했고요. 자, 당기분 퇴직연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당사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뭐라고 하죠? 퇴직급여.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에 06월 7일 들어가셔서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네, 쭉 내려가셔서 800번대에 있는 퇴직급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15일 영업부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 영업부서 자동차세, 그 다음에 제조부서에 대한 자동차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래서 25만 원과 17만 7천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6월 15일 날 우리는 차변에 817번 세금과원가가 25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517번 세금과원가가 17만 7천 원, 이 모두를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7월 12일 날 매입 거래처인 배정산업이 당사의 외상매입금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면서 이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의 40%를 면제해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겠고요. 나머지는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일반 전표에 우리 7월 12일 날, 07월 12일 날 차변에 외상매입금 배정산업의 외상매입금 1,500만 원 중에서 우리는 4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우리 뭐라고 해야지 돼요?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빚을 면제받았을 때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8월 1일 생산부서 직원의 작업복. 네, 생산부서 직원의 작업복 100만 원을 구입하였다. 2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대표이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은 저희 회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한테 나중에 돈을 갚아줘야 하니까 가수금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돼요. 거래처는 대표이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일반 전표에 08월 01일 날 차변에 우리 작업복 뭐라고 하죠? 복리후생비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은 20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가수금으로 처리하라 그랬고 대표이사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중동상회, 주식회사 중동상회 회사 코드는 1182번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까지 지금 회계기간이 24년 기준으로 시험이 출제가 됐고, 다음 4월 시험서부터는 25년 기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결산 문제 풀으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일반 전표서부터 그냥 바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와 식사하고 식사대금 47만 5천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래서 거래처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거래처와 식사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영업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일반 전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01월 05일 날 우리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4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국민카드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30일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여 23년에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금액 1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환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급받았다. 관련 계정 과목을 조회하여 입력하기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우리 뭐라고 처리하죠?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거 뭐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어디 가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4월 30일로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따당 해보시게 되면 전기에서 이월된 게 15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데 얘를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로 환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4월 30일 날 04월 30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15만 원이 들어오겠고요. 대변에 선납세금이 사라지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선납세금에 대해서 오늘 환급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8월 14일 날 당사는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보통주 5,000주를
보통주 5,000주를 주당 5,500원에 감자하고 그랬어요. 그럼 감자란 얘기는 우리 주식을 뭐 했다? 소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액면 금액이 5,000원짜리인데 우리는 5,500원에 소각했기 때문에 감자차 손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쵸? 소각하고 우리는 손해를 봤다. 그러면 감자차 손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감자차 손은 1순위가 아니고 감자차 손인데, 우리 여기에 감자전 자본 내역에 보면 감자차 이익이 있어요. 그쵸? 감자차 이익이 있으니까 이 감자차 이익을 먼저 1순위로 상계시켜 주시고, 그리고 2순위로 감자차 손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지금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일단 감자 했으니까 자본금이 감소해야겠죠. 그쵸? 네, 그러면 8월 14일 날 08월 14일 날 우리는 차변의 자본금은 5,000주 액면이 5,000원이니까 2,500만 원만큼이 사라지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이 나갈 건데, 보통 예금은 5,500원이니까 2525 그러면 2,750만 원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50인데 180만 원의 감자차 이익이 있으니까 차변에 감자차 이익부터 먼저 180, 그리고 차변에 감자차 손이 나머지 70만 원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감자를 했다. 그러면 감자차익, 감자차손이 동시에 잔액이 존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오늘 날짜에 8월 14일 날로 들어가서 이제 전표 처리했으니까 자본을 확인을 해보시면 감자차익, 감자차손 계정 과목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종류의, 이제 감자와 관련된 이 두 종류의 잔액이 동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손만 지금 잔액이 있고 차익은 잔액이 없죠. 그쵸? 네, 잔액이 없어야 되고 하나만 잔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감자 세 가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얘네들은 반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 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은 서로 상반된 계정 과목으로 동시에 잔액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 주식회사 하나의 상품 매입 대금 1억 9,700만 원 전액을 외환은행 외화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여 결제하고, 그랬으니까 상품 매입 대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외상 매입금일 것 같네요. 그쵸? 외상 매입금이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결제를 했어요. 보통예금에서.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거래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지금 여기에서 이체 수수료 2만 원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해가 되셨죠?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외상 매입금은 원래 1억 9,700만 원이 있었어요. 1억 9,700만 원. 그런데 오늘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된 금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1억 9,500만 원만큼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됐고, 그리고 현금으로 2만 원만큼의 지급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일반 전표에 가셔서 오늘 날짜는 10월 1일 날, 10월 01일 날. 일단 우리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하나, 주식회사 하나의 외상 매입금 1억 9,700만 원만큼을 상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1억 9,500만 원만큼, 그리고 수수료 2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2만 원 먼저,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으니까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이 2만 원. 그러고 나면 200만 원만큼의 플러스 금액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가서 외환차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전체를 다 삭제를 하고 자,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차별의 외상 매입금 하나 1억 9,7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 예금이 1억 9,500이기 때문에 1억 9,500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대변에 외환 차익을 먼저 200을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수료 2만 원에 대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럼 차변에 수수료 비용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전표가 아니라 두 개의 전표가 돼요. 두 개의 전표. 아시겠죠? 이러면 문제가 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번호 수정이라는 걸 눌러서 이 번호랑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2번. 밑에 것도 2번. 이렇게 되면 다시 번호 수정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없어지게 될 거고 이렇게 돼야 하나의 거래로 묶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일이고요. 당사는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며 당해년도 퇴직급여로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 상품으로 2,500, 판매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 상품으로 1,50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대요.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계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건 자산 계정 과목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얘는 판매직 그래서 판매직 우리 800번대의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05일 날 자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2,500 그리고 차변의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 1,500 대변에 보통예금 4천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진상사이고요. 그 다음에 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입니다. 일반 전표서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다 세팅 되셨죠? 그렇죠? 네, 메인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서부터 우리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월 5일이고요. 대명으로부터 사옥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6억 원을 6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기로 약정하여 선이자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6억 원을 6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단기 차입금. 그래서 일반 전표에 01월 05일 날. 그러면 우리는 차입금 자체는 대변에 우리가 단기 차입금 해서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대명. 그다음에 금액은 6억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랬는데 선이자는 이자를 지급한 거니까 우리가 이자 비용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자 비용이 1,500만 원이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20일 날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네,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요.
액면가액은 5,000원. 그러니까 우리 자본금은 만주 5,000원씩. 만주 5,000원씩. 그런데 우리는 주당 6,0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6,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우리가 전표 입력하기 전에 합계 잔액 시산표에 먼저 가셔서 우리는 오늘 며칠이죠? 날짜가 4월 20일, 04월 20일 현재에 뭐를 확인해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쵸? 300만 원 있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자, 우리 날짜는 04월 20일.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이 들어온 것은 6,000원씩 발행을 했으니까 6천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는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먼저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그래서 지금은 문제상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할 것. 이 멘트가 없어도 우리는 무조건 주식 발행할 때는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의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우리가 문제를 일단 이렇게 해서 줄을 바꿔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전기의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어요. 단 대손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 세액 공제를 받았음. 이게 너무 중요한 멘트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손 처리 시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우리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대변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손 처리했을 때 우리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회수하게 되면 이 부가세를 다시 뱉어내야겠죠. 그렇죠? 그럼 1,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바로 부가세에 해당하더라.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7월 17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은 얼마가? 1,100만 원이. 1,100만 원의 보통 예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일단 100만 원의 부가세는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무조건 외상매출금 다음 코드 번호인 109번의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무 2급을 하시면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1억 원 중도 해지하여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자는 이자 수익 계정으로 계상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미리 낸 세금이니까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거래 내역의 확인을 보면 일단 원금은 1억 원이고요. 원금은 1억 원. 자, 그 다음에 세금 합계액이 46,200원. 그래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자가 해지했을 때 이자는 30만 원이더라. 30만 원이더라.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얘가 바로 이자 수익이다. 그런데 이자 수익에서 우리는 세금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할 세금, 이 세금을 우리는 선납세금이라고 해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정기예금은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예금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월 1일 날 08월 1일 날 일단 대변에 정기예금 1억 원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이자 수익이 생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자 수익은 아까 우리 얼마라 했죠? 30만 원. 이자 수익은 30만 원. 화면을 올려놓고 자, 우리는 이자 수익은 3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차변에 가서 선납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한 게 46,200원이더라. 그럼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차감 지급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인데 예정분 부가세 고지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예금 가산세를 포함하여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고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차액은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잡손실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원래 가산세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문제 하나요. 법인은 소규모 법인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산세가 여기 보시면 28,5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는 9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오늘 납부를 한 거니까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이 모두를 합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습니다. 날짜는 11월 1일이고요. 자, 우리 11월 01일 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빠져나갈 거예요. 보통예금은 전체 토탈 금액 97만 8,500원. 그 중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에 해당하는 게 95만 원. 그럼 나머지 28,500원에 가산세가 붙지만 얘를 우리는 잡손실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산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문제상에서 잡손실 계정으로 차액을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